아 맞다, 내 걸 얘기해야 되잖아. 또 그래도 하이라이트 의상 입었을 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2024년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We have to say goodbye 2024. So I have some topics about 2024. 2024년에 대해서 얘기할 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봤는데, 제가 2024년에는 K-팝에 미쳐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2023년 8월 14일 날 휴가 받은 날에 몬스타엑스에 빠지면서 K-팝 아이돌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덕질은 안 없어지는 거 아시죠? 영원한 거. 제가 사실 아이돌 1세대 H.O.T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1세대부터 지금 3, 4, 5세대까지 내가 이 역사를 살아온 이 덕질의 역사를 살아온 산 증인으로서 나름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 3세대는 제가 많이 그 덕질의 길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3.5, 4세대 몬스타엑스부터 빠져서 제가 스트레이키즈, NCT 127, 그리고 요즘 아주 미쳐있는 거는 세븐틴. 2024년은 세븐틴의 해였어요, 저한테는. 세븐틴 대상 축하드립니다. 연속 2년 대상. 와, 진짜 최고다. 근데 보니까 노래들이 하나 명곡이 아닌 게 없었어.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건 거의 연말쯤에 나왔던 NCT의 마크와 이영지 진짜 너무 사랑해. 근데 고등 래퍼 때부터 둘이 이렇게 지금의 자리까지 온 이 서사가 정점을 찍으면서 둘이 연말 시상식에서 같이 음악을 내가지고 랩을 하는데, 와,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거 보다가 차차 브이로그를 봤는데, 차차님 걸 봤는데, 제가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을 주로 듣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리캡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2023년에 뭘 제일 많이 들었고, 음악을 뭐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이 알아서 정리를 탁 해가지고 이제 구글이 열심히 작업을 해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거 안 열어봤어요. 같이 열어보려고.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글이래. 유튜브 뮤직에 들어가서 내 프로필을 누르고, 그러면 나의 리캡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리캡 하면 짜잔 하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나의 리캡 보기 한번 봐볼까요? 올해 나의 음악 바이브는 잠깐 멈춰봐. 이거 스피커로 연결할 수 있다 했는데, 스피커 연결해보자. 벌써 30분밖에 안 남았어. 녹화되고 있는 거지? 시간이 빨리 간다니까, 여기 오면. 파워. 나의 리캡 다시 볼게요. 제가 이걸 제일 많이 들었나 봅니다, 2024년에. 근데 이거 진짜 미친 듯이 좋아했어요. 이거 NCT 127의 그 재현이 솔로 앨범 낸 Roses라는 곡인데, 와, 이 미친 듯이 좋아했어요. 그냥 거의 뭐 출퇴근길 내 단골 곡이었지. 저 여기서 보여주는데, 올해 나의 음악 바이브는 터질 듯한 에너지, 황홀한 사랑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미친 듯한 사랑. 그 다음에 극한의 감정, 그 다음에 K-팝. 나 K-팝에 그냥 미쳐 있었습니다. 작년 한 8월부터는 K-팝에 눈을 떠가지고 올해는 16,873분 동안 음악을 들었고, 와, 많이 들었네. 그 다음에 1,412개의 트랙을 들어본 후 그중 한 곡은 최애곡이 되었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 다음에 나의 최애 트랙, 재현의 Roses. 처음 들은 날, 이런 것도 있어. 너와 나의 첫날 1일 8월 14일. 이것도 8월 14일이었네요. 몬스타엑스한테 빠진 것도 2023년 8월 14일이었는데 2024년에도 8월 14일 날 내가 뭔가 있나 봐. 여름에 뭐가 있나 봐, 내가. 그래서 총 감상 시간이 620분입니다. 요 한 노래만.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데이식스의 해피. 나나나 해피, 웃고 싶어요. 이거랑 세븐틴 최근에 나온 거, 모두가 원해 사랑도 명예, 이거 러브 머니 페임, 이걸 세 번째로 제일 많이 들었고, 그
그다음에 제가 아직 투바투한테는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투바투가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투바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엄청 많이 들었었어. 이거 뭐냐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내일에서 기다릴게 이거랑 그 다음 많이 들은 거는 맹 재현의 솔로곡인데 군대 가기 전에 낸 거 Unconditional 이거 있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이야 이거의 이제 NCT 버전인 거지. 그리고 이 곡들을 재생 목록 하나에 담았어요. 이 곡들을 재생 목록 하나에도 담아주는 서비스가 있네. 구글이 여러분 주식 구글 유튜브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 나는 유튜브 뮤직 너무 좋습니다. 알고리즘 하면 너무 내 취향이야. 이거 쓰기도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올해 많은 아티스트의 곡을 들으셨군요. 최애 아티스트는 누구였을까요? 스트레이키즈였어. 맞아, 나 스트레이키즈에 빠져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 스트레이키즈가 내가 2023년 말쯤부터 스트레이키즈에 빠졌나? 2024년 초부터 빠졌나? 그래서 나의 최애 아티스트는 스트레이키즈 30시간에 106곡을 제가 계속 들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나는 얼마나 열정적인 팬이었을까요? 지금 알아보세요. 재현의 음악을 즐겨 들은 상위 0.2% 리스너였대요. 일반 리스너보다 40배나 더 들었어. 나 이 정도면 시즌이지. 그렇지. 팬클럽 가입 안 했지만 이 정도면 뭐 상위 0.2%였대. 보통 사람들보다 40배를 들었대. 즐겨 들은 다른 아티스트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2024년 나의 최애 아티스트는 스트레이키즈 30시간, 데이식스, 세븐틴, 재현, 뉴진스 순으로 돼 있어. 그다음 올해 나는 어떤 음악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이야기를 만들었나? 내가 들은 음악으로 한 해를 돌아보세요 라고 돼 있거든. 1월은 나의 최애 아티스트 스트레이키즈에 푹 빠져 살았어요. 내 예상이 맞았네. 1월에. 그치? 그리고 2023년 12월 그러니까 한 가을이나 말부터 이제 몬스타엑스에 빠지고 NCT 빠지고 스트레이키즈 이렇게 쭉쭉쭉 빠졌거든. 2024년 1월에 가장 많이 푹 빠져 살았었고 그 다음에 5월에는 이제 데이식스 곡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라고 돼 있네. 그 다음에 로맨틱한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사랑에 빠지셨나요? 아니요. 빠졌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8월 로지즈 트랙을 무한 반복해서 들었어요. 아까 들었죠? 상위 0.2%였다고. 일반인들보다 일반적으로 로지즈를 들은 사람보다 40배는 넘게 들었다고. 다음 나의 2024년 음악 달력. 1월에는 스트레이키즈의 곡을 가장 많이 들었고 5월에는 데이식스 로맨틱한 음악. 그 다음에 8월 아까 얘기했던 거 올해를 영화로 표현한다면 내 캐릭터는 이라고 돼 있네요. 고독한 시인이래. 고독한 시인. 애절한 발라드의 감성을 가슴 깊이 느끼는 섬세한 영혼의 소유자예요 라고 돼 있네요. 일단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도 중요하죠. 듣는 법을 잘하는 나. 특히 팟캐스트에 푹 빠져 살았어요. 팟캐스트. 나 팟캐스트 빠더너스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 이거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구나. 2024년에 이 팟캐스트를 882분 들었다고? 그런데 좋아하는 애들이 나오면 원필이 나온 거랑 마크 나온 거를 많이 듣긴 했다. 그 다음 또 보면 핑계고, 그 다음에 머니코드 그래피, 그 다음에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 비주류 경제학.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죠? 비주류 경제학 진짜 재밌어. 그 다음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푹 빠져 살았어요. 수록곡까지 모두 감상할 수 있는데 타이틀곡만 들을 리가 없죠. 내가 가장 즐겨 들은 앨범을 통으로 좀 많이 들었던 거. 데이식스 Forever 6시간. 그 다음에 세븐틴 요번에 12번째 미니 앨범. 그 다음에 재현 첫 솔로 앨범 The First 앨범이랑 그 다음에 스트레이키즈의 맥시던트 앨범을 제가 143 그거를 진짜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거기 노래가 다 좋아. 그래가지고 요거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데이식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밴드에이드 이거 많이 들었다고 나오네요.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를 보냈군요. 나의 음악 분위기 이거 궁금하다. 나의 음악 분위기는 제일 많은 것부터 31% 사랑 그 다음 25% 드라마틱 그 다음에 19% 넘치는 에너지. 저는 비트가 있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발라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랩 음악도 별로 안 좋아요. 무조건 그냥 보이밴드 막 SMP 뭐 힙합 이런 것만. 그 다음에 14% 희망 희망적인 가사가 많이 들어있는 이제 데이식스 이런 거. 그 다음에 9% 슬픔 딱히 선호하는 에너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2024년 요약편이었습니다. 내년을 리캡 속편으로 찾아올게요. 이렇게. 이거 되게 정리를 잘해준다. 1월에서 4월, 그 다음에 5월에서 7월, 8월에서 11월 이렇게 많이 나눠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네요. 재생 목록도 딱 만들어준다. 9월에서 11월, 6월에서 8월 이렇게 딱 만들어주네요. 보면 스트레이키즈 곡은 그냥 거의 다 들었나 보다. 하니가 낸 미저러블 이것도 진짜 좋아했고, 한이가 진짜 가사를 많이 잘 쓰더라고요. 스트레이키즈의 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한이라는 이름은 다 사랑스러운 것 같아. 약간 몬스타엑스의 주허니 원허니 허니도 큐티파티하고 뉴진스의 한이도 큐티파티 하잖아요.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한인데 그냥 한이라고 부르거든.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 데이식스 9월에서 11월은 뭘 들었냐? 예스 세븐틴 재현 NCT 삐그덕 엄청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음악으로 인해서 좀 한 해를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런 말을 진짜 웃기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이었거든요.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가 아니었어요. 저는 음악을 안 들은 지가 되게 오래됐어. 말했잖아, 동방신기 이후에 덕질을 하지 않았다고. 그 말인 즉슨 그 음악을 안 들었다는 거거든. 왜냐면 나는 무조건 아이돌 음악만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H.O.T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유영진이 나의 음악의 아버지야. 켄지 엄마는 살짝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와 비트 체인지가 일어나는 그 순간만이 제 심장을 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몬스타엑스에 빠졌다가 제가 이거지 싶었던 게 NCT 127의 스티커라는 음악을 딱 들으면서 와, 갑자기 전율이 싹 돌면서 막혀있던 혈자리가 다 뚫린 느낌, 피가 도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유영진 아버지가 나의 음악의 아버지 만드셨더라고. 듣자마자. 그리고 몬스타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틀곡이 주원이가 쓰는 곡이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원이가 보니까 자기가 춤을 추는데 춤에 맞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작곡을 시작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약간 춤을 보는, 말했잖아요. H.O.T 음악은 무조건 SMP거든. SMP가 뭐야? 퍼포먼스를 위한 음악이라고. 1세대 K-팝 찔러로서 내가 말해줄게. SMP가 뭐냐면 SM에서 만든 팝인데 이 P가 팝도 되지만 K-팝도 되지만 퍼포먼스를 위한 음악이라고.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SMP만이 내 심장을 뛰게 하거든.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위해 만들어진 음악들이 딱 들으면서 이거지. 그러면서 좀 제가 전반적으로 이게 삶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어른들 다 그렇잖아요. 삶이 이렇게 쳇바퀴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약간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살짝 침울해지는 약간 그냥 그런 상태로 살아가. 그러니까 그게 막 되게 심각한 우울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상태로 다들 살아가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튼 나는 그랬거든. 그랬는데 이 음악을 딱 들으면서 나의 즐거움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좀 한 해 한 해를 좀 잘 버틸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K-팝 종사자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돌 남자 보이밴드들, 걸밴드든 정말 땡큐 소 머치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K-팝에 빠져 산 해였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정말 너무 재밌다, K-팝. 올해 저를 있게 해준, 저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세븐틴에게 이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많은 제 삶을 지탱해준 K-팝 아이돌 노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에너지, 그들의 귀여움, 그들의 멋있음에 감사하는 바이고요. 제가 운동을 하는 에너지원이자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끝! 정리. 덕질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건강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서 좀 누군가의 행복을 빌고 어딘가에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덕질은 좀 그 사람과 분야를 알아가면서 나도 함께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에 마음을 쏟게 되면은 좀 알지 못했던 본인의 새로운 면을 불쑥불쑥 발견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